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데이터 보안 종목이 급등세를 보입니다.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 SDI가 미국 완성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와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을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삼성 SDI와 GM은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약 35억 달러를 투자해 초기 연산 27기가와트 규모의 공장을 설립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APR이 북미 판로 확대에 나섰다는 소식에 장중 5% 넘게 상승한 가운데 수출 기대감 확산에 화장품 종목이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APR과 화장품 관련 업종 주가가 일제히 상승한 건 북미 등 해외 수출 실적 증가 기대감이 유입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주가 금리 인하 기대감 및 투자 심리 개선으로 다시금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한때 황제주에 다시 올랐고 알테오젠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는 확실시 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이 부각되는 만큼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모두 줄어들어 있는 시장입니다. 거래 대금 기준으로 살펴본다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8조 원대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6조 원대 정도의 거래 대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약, 바이오주 안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강세를 나타내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또 보안주와 관련된 테마 주격의 성격들이 오늘도 우리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테마별, 종목별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양대 시장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후 2시가 다가오고 있는 우리 양대 시장은 아직까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는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31%가 빠지면서 268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0.29%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762선에서 지수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동안의 지수의 흐름은 어땠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전강 후 약으로 흘러가다가 다시금 힘을 내주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시초 부근이 가장 고점이었습니다. 2694선까지 올라갔는데 하지만 2700선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저점 부근은 12시 33분쯤이었습니다. 이때 지수는 2671선을 가리키고 있었고요. 지금의 경우 2681선까지 지수가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 명확한 방향성을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고점을 찍은 이후에는 급락하다가 다시 또 힘을 내줍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우하향 기조가 조금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수는 762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양상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하는 가운데 외국인만이 홀로 팔고 있습니다. 각각의 규모를 살펴보면 기관은 1,078억 원, 개인은 2,233억 원, 외국인은 3,525억 원입니다. 최근의 추세를 살펴본다면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매도 기조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5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됩니다만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기관은 27억 원, 개인은 792억 원, 외국인의 경우에는 839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경우에는 지금 매도세를 보이다가 기관의 경우에는 매수로 전환이 됐고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까지 좀 살펴본다면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오늘은 선물 시장에서도 발을 빼고 있습니다. 8거래일 연속 매수 포지션을 취하더니 오늘은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엇갈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 접어들게 되면서 반도체 대장주 딸에서 힘이 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0.53%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면서 76,200원 선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94%의 상승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현재 시간으로 다음 달에 열리게 될 IFA 2024에서 삼성포드를 신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반도체 고점 논란 속에서 증권가의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인데 오후장 들어서 힘을 내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100만 원 선에 다시 넘어서면서 황제주에 등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외국인은 7거래일 연속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주가의 경우 6거래일 연속 상승 기조를 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 관련 중인 LG에너지솔루션은 1%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인베스터 데이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가 관건으로 보이는데 지금 지점에서는 0.4%대의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도 엇갈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현대차와는 다르게 기아에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폭이지만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역시도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양상이 펼쳐집니다. 반면에 오늘도 금융주는 빠지고 있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모두 2에서 3%대의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알테오젠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파랗게 질려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시총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된 알테오젠은 오늘 시총 1위 자리 굳히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의 상승력을 더해주면서 3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 관련된 두 종목이 부진하다 보니까 2위 또 3위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HLB의 경우에도 0.12%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엔캠 역시 2.89%로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6위부터 10위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장에서 살펴봤을 때 리가켄바이오와 리노공업만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이 가장 크게 짙게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3%대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더욱 미세한 칩에는 미세한 핀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내놨는데 목표 주가를 26만 원으로 내놨습니다. 지금의 주가와 비교했을 때 30%가 넘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휴젤의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휴젤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제 44건 규모의 자사주 처분 결정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셔야겠고요. 반면에 클래시스 급락 하고 있습니다. 5%대 급락세를 보이면서 5만 7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은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앤리스트 최진우 본부장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어느 정도 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조금 기다리는 그런 양상들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오늘은 대부분 다 제약주들 또 이제 특히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들 같은 경우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쉬었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역시도 오늘 좀 강한 섹터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나마 좀 반도체 이제 대표주로 할 수 있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지금 오후장 들어서면서 다시
다시 또 강세 흐름, SK하이닉스가 지금 2%에 넘게 지금 상승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상반기 때는 뭐 반도체 쪽에 좀 주도 랠리가 계속해서 좀 이어져 왔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일단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좀 방향성이 증시에 대한 방향성이 좀 명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 100만 원 선을 다시금 좀 재이탈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뭐 수급적인 흐름만 놓고 보면은 뭐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 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만 딱 놓고 보면은 딱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제약바이오가 증시를 좀 어느 정도 끌고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주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저도 이제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제약바이오가 중심에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좀 특징적인 부분이 1시 20분 좀 넘어가면서 이제 SK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오랜만에 이제 그 HBM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반도체 쪽에서의 반등세가 장 후반부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이제 우리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었던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일부는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수급을 좀 살펴보면 지금 이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망세가 좀 짙은 부분이지만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준으로 봤을 때 꽤나 오랫동안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반등이 굉장히 반갑지만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제 2차 전지 쪽에 또 매물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같이 올라가는 시장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뭐 우리가 이유를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어 있다라는 부분이죠. 어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합쳐가지고 거래 대금이 15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코스피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15조가 넘어갔었던 경우가 많은데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관망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내일 새벽에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을 접하고 미증시가 어떻게 마감되는지 미증시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가 움직임을 보이게 될 텐데 만약에 내일도 우리나라 시장에 거래 대금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당분간 좀 어려운 장세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좀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께서는 네네.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네. 그래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뭐 앞으로 가이던스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라든지 네네.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엔비디아가 올라가느냐 빠지느냐가 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네.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최진욱 본부장님의 입장에서는 올라갈 것 같은지 혹은 빠질 것 같은지 전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지금 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거의 엔비디아가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상승 효과가 파급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뭐 국내 증시에서도 당연히 뭐 지수 상승 레벨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는 그런 경향들이 지금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좀 연출이 됐던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실적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실적 부분들이 다만 일단은 지금 월가 측에서도 결국에는 좀 어느 정도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블랙이 출시가 지연이 됐던 부분들. 네. 일단 이제 엔비디아가 원래 이제 2년마다 새로운 신규 AI 칩을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다가 이게 엄청난 AI 돌풍을 일으키면서 1년마다 신제품을 내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다음에 일단 블랙 출시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나서 시장은 굉장히 기대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기대와는 다르게 블랙 출시가 일단 2개월, 3개월 내내 계속 좀 지연이 됐던 부분들이 사실상 어느 정도 이 우려감으로 좀 매물은 일단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월가나 지금 월가 측에서에 대한 이 목표치, 그러니까 결국엔 눈높이죠. 엔비디아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 눈높이와 엔비디아의 실적 부분들의 그 괴리 차이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컸었다가 이게 1분기 분기별로 계속 지나오면서 그 격차가 많이 좁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눈높이가 많이 높아지는데도 엔비디아가 일단은 어느 정도 위쪽에 있기는 하지만 이 격차가 많이 좁혀져 있다는 부분들은 결국엔 시장은 지금 과열권에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 물론 좋은 건 알지만 실적은 우리한테 퍼포먼스를 제대로 보여줘야만이 아직 AI 버블론 아니구나라는 부분들을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일단 눈높이가 많이 높아지는 게 저는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2분기 실적 저는 일단 뭐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잘 나올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지금 월가에서 예상하는 금액만 놓고 보니까 한 분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5월부터 뭐 7월까지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액이 한 23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더라고요. 네. 23조 원이면 이게 굉장히 지금 분기가 1분기밖에 안 지났는데 한 10% 이상 상승을 한 효과거든요. 눈높이가. 근데 이 부분들이 엔비디아가 얼마나 충족을 시켜줄 수 있을지가 좀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 이제 증시의 방향성은 지금 상황에서 박스권에 많이 갇혀 있잖아요. 네. 박스권에 갇혀 있는 장세에서는 결국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에 대한 부분들의 악재는 대부분 다 반영이 된 상황에서 위로 올려줄 만한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부족한 시기에 엔비디아가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엔비디아가 예상과는 다르게 실적이 좀 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조정이 좀 빠르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반도체 중심적으로 매물 치료가 급속도로 좀 나올 거고요. 그럼 결국 반도체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지수도 일단 어느 정도 일부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잘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잘 나와가지고 반도체 쪽도 다시금 투심이 해보게 돼가지고 증시는 어느 정도 좀 상승 모멘텀을 좀 작용을 시켜줘야만이 뭐 반도체를 떠나서 뭐 다른 일부 섹터들도 좀 훈풍이 불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저는 이 뚜껑을 까봐야 안다고 생각을 네, 해요. 맞습니다. 뚜껑을 까봐야 아는 거고 여기서 뭐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올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무섭고요. 네. 엔비디아 실적 안 나올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도 좀 무서운 상황이다 보니까 뚜껑을 일단 좀 까고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항상 대표님하고 이제 이렇게 토크를 하게 되면은 저는 이 반도체를 계속해서 좋게 봤었어요. 예, 그죠. 반도체를 지금도 저는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는 상반기 때 주도를 했었던 섹터이기도 하고 그만큼 조정이 나오면은 저는 오히려 눌림목을 좀 노려봐라라고 했지만 이재규 대표님도 물론 반도체 굉장히 좋게 보지만 지금 당장은 살 구간이 아니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저랑 좀 의견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갈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네, 일단 저는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 살짝은 보수적인 의견들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는 방향성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시장에서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저의 개인적인 사견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엔비디아 주가가 붕 뜬다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는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붕 뜬다라고 한다면 뭐 앞으로 가이던스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일단 한번 정리를 하시고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반대로 개파락이 크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매수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진욱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AI라는 반도체 쪽에 대한 트렌드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상반기 때 저는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도 올라가고 성장주도 올라가고 이런 상황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 게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도체가 올라가면 전 단기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크게 밀린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단기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 좋게는 보시고 결국 개파락이 나오게 되면은 저가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다. 결국에는 거래 대금들이 많이 실렸기 때문에 좀 강하게 빠지면 결국 기술적인 반등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하시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낙폭이 좀 크게 나온다면 저도 여기서 이제 방금 전에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말이 단기 매수의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원래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라든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본다라고 한다면 최근 7거래일 정도 계속해서 하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만약에 안 빠진다라고 한다면 일단 단기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스탠스가 바뀐 부분이 뭐냐면 원래는 그냥 엔비디아도 빠지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는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내놓을 경우에는 주가가 반등을 줄 텐데 거기선 잘라낸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많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인데 만약에 이번에 밀렸을 때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매수한 물량들을 뭐 연말까지 보유하는 것은 저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제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닥 쪽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올라왔죠. 우리가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성장주단에 대해서도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오늘은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마트라는 기업들, 여러분들 이마트라는 기업들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갖지 않으신지 저는 한 반년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마트라든지 그리고 현대백화점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보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시장에서 소외가 됐거든요. 그리고 뭐 GS 리테일 같은 편의점 관련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의 반년 정도 혹은 1년 정도 소외됐었던 기업들인데 이 종목군들도 지금 저점에서 반등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가 크게 밀리진 않을 것 같아요. 반도체가 크게 밀리진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기에는 성장주보다는 메리트가 좀 낮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부분이고 성장주가 변동성을 잘 보인 이후에도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기에는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받지 못했었던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소비재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유틸리티 관련주들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들어갈 만한 자금의 여력이 저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살짝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저도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7월 달까지만 해도 반도체가 굉장히 좋을 거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업황이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앞으로 만들어내는 이 실적적인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저평가인 게 맞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도체가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풍부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기간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순위를 매겨보자면 저는 성장주가 전반적으로는 반도체보다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뭐 이제 장기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흔들림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도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준비했었던 내용들은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보는 부분이고요. 잠깐 이제 앵커님 브리핑 듣고서 저희가 이제 관심 섹터라든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유로운 섹터 장은희입니다. 이렇게 시장에 거래 대금이 메말라 있을 때 시장은 통상적으로 새로운 것을 찾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관심을 받지는 않죠.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에 부합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새로운 이슈냐, 그리고 두 번째, 그 이슈가 시장의 공포감을 형성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가 여기에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고 해결책을 찾고 있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시장의 주도주가 부재하냐입니다. 사실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부합했던 것은 최근에 전기차 화재였거든요. 그런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딥페이크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 있었는지 자세하게 뜯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 거래일에 정말 엄청났습니다. 5개의 종목이 상한가 안착 후 거래를 마감을 했었고요. 상승률 상위 30개 종목을 놓고 봤더니 무려 18개의 종목이 모두 다 보안 관련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강세를 보여줬고요. 오늘 정규장에서도 뜨겁게 불타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딥페이크 보통 통상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보안 쪽에 있어서 피해를 받는 쪽은 기업이라든지 유명인에 국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게 되면 이것이 국한되는 게 아니고 너도 나도 일반 개인들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피해 학교가 무려 100곳 이상이고요. 여기에 또 미성년자가 포함이 됐다라는 이야기 돌면서 정말 사태가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도 발벗고 빠르게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국회에서도 원내 대책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력하게 강화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안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지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 종목들이 진짜 기술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적으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관건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동안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나갔던 이유는 이 조건들을 잘 충족을 시켜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종목들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캡, 한싹, 센즈렉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 안착 후 거래를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였다가 지금 현재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입니다. 어제 윗꼬리를 길게 달았는데 오늘 상한가 안착 후 풀리지 않은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플랜티넷 같은 경우에는 어제 두 자릿수 강세,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하락 전환을 했다가 지금 다시금 불타면서 2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널뛰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취임 후 두 번째로 국정 브리핑을 열 예정입니다. 이번이 바로 두 번째죠. 그리고 그 첫 번째 브리핑에서는 사실상 산유국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정말 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금과 의료, 교육, 노동의 플러스 알파로 저출산 대응까지 이렇게 4+1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눈에 띄는 것은 저출산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저출산 예산을 올해 대비해서 22%나 증액을 한 19조 7천억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거의 20조에 육박한 상황이죠.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증액을 한 이유, 바로 육아휴직 급여 때문입니다. 이 상한액을 인상을 했어요. 1개월부터 3개월까지 원래 15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 정도 추가한 250만 원, 그리고 6개월까지는 200만 원, 7개월 이후로는 160만 원으로 책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 역시도 올해 원래는 2조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조 4천억 원 정도 늘어난 3조 4천억 원 정도 이를 것이다 내다보고 있습니다. 주거 지원도 있습니다. 시세보다 더 저렴한 비아파트 전세 3만 호를 신규적으로 공급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교육 쪽에 있어서도 내년도 본 예산을 105조 원으로 책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100조 원을 넘어서게 된 것은 2년 만의 일이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로 인해서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는 어제 21% 급등세로 보이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뜨뜻미지근하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굉장히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인적 분할에 따라서 거래가 정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죠. 추후에는 신설 지주회사 그리고 존속회사로 쪼개어져서 다음 달 27일에 새로운 모습으로 상장될 예정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인적 분할이 기업 가치 훼손에는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37만 5천 원 그대로 유지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쪽이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대봉LS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 빠르게 상한가 진입 후 풀리지 않은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개별 호재 있었어요. 글로벌 바이오 회사와 피부 접촉 관련한 이 기술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 테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FDA 승인 이야기 받아서 오늘도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자리 등극하는 데 성공을 했었죠. 자, 그리고 오늘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 가장 핫한 업종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알테오젠이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6이 사상 처음으로 AI를 탑재해서 다음 달 초에 공개가 되고 또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특히 처음으로 1차 출시국에 대한민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겠다라는 예상 듭니다. 일단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연이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YMT, ITM 반도체 모두 다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은혜로운 섹터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또 오랜만에 움직이는 또 보안주들 같은 경우 일단 뭐 딥페이크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보안주들이 지금 어제부터 계속해서 좀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일단 저는 보안주들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산업의 성장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결국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AI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I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AI가 커지면 커질수록 로봇에 대한 상용화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많은 데이터 센터 양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데이터 양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데이터 양이 많아지게 되면 각 기업에서 가장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중요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보안이라든지 해킹 위험도 이런 부분들을 저는 더욱더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제 성격만 딱 놓고 보면은 보안은 저는 성장성은 분명히 좋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지금 국내 증시에서 움직이는 것은 결국에는 테마성이 조금 더 국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딥페이크 저도 이게 한번 보긴 했지만 굉장히 이게 진짜 사람같이 그렇게 형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트럼프가 네. 체포돼가는 영상. 맞아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춤추는 영상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절묘하게 그렇게 딱 정말 진짜 맞는 것 같이 그렇게 좀 영상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 이게 이제 결국 성범죄 쪽으로 지금 이어지면서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안주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어제부터 느꼈던 부분들이 시가총액이 좀 낮은 기업들의 상한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 하게 되면은 많은 거래량들을 지금은 보안 섹터가 가져고 가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섹터에 국한이 돼서 지금은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 보안주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네, 저도 방금 전에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신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증시 같은 경우도 AI 쪽에 대한 모멘텀이 많이 붙었죠. 그래서 이제 AI 쪽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쪽에 반도체가 좋은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쪽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라든지 보안주들 같은 경우도 이미 주가 흐름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자금이 안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안 좋은 내용이었죠. 사실 굉장히 끔찍하더라고요. 저는 이 딥페이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좀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특징적인 부분을 잡아드린다면 어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던 종목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CU박스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어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었던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대부분 300억에서 400억 정도입니다. 규모가 굉장히 작은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들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거래 대금도 생각보다 많이 붙지 않았어요. 30억에서 40억 정도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군들이 딥페이크라는 테마와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왔지만 실제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봤을 땐 보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집이 돼 있었던 상황에서 딥페이크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튀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매출이나 뭐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숫자가 찍히고 있는 부분들은 덜하지만 제 생각에는 추가적인 시세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재무적인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만약에 테마 쪽에다가 엮이면서 변동성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 그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은 물론 산업에 대한 성장성도 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집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 이야기 저는 개인적으로 그만하고 싶은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올라오는 흐름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온다라는 것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좋다라는 이야기겠죠. 대형 섹터들이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딥페이크와 관련되어 있는 소프테마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관련돼서 뭐 열폭주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양자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변동성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요즘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보면 오늘도 이제 출산 관련주들이 굉장히 변동성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테마성 종목군들이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만약에 내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매매하는 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는 잠깐 쉬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는 매매를 좀 빠르게 잘 따라갈 수 있어라고 한다면 이런 소테마들은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 보안 관련주들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보안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저출산도 살짝 좀 힌트를 좀 주셨었는데 일단 저출산도 지금 간략하게 조금 더 말씀해드리게 되면은 오전에는 그렇게 좀 큰 움직임이 딱히 없었습니다. 뭐 아가왕 컴퍼니도 마찬가지고요, 꿈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오후 들어서 거래량이 조금씩 실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꿈비 같은 경우도 지금 170만 주 이상 지금 거래량이 좀 계속해서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가왕 컴퍼니 같은 경우도 지금 600만 주 이상 지금 거래량이 좀 실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오후 들어서 거래량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지금 뭐 전체적으로 저출산 쪽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 바닥에서 누군가가 대량으로 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물량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안주랑 거의 비슷한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보안주 쪽에 좀 단기 트레이딩에 접근을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저출산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뭐 제로투세븐이라든지 아가방 컴퍼니, 뭐 꿈비같이 이런 이제 대장 3대장 정도는 충분하게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대표님과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들은 이 아이폰 관련주예요. 그죠. 네, 일단은 아이폰 관련주가 상반기 내내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죠. 뭐 워낙 교체 수요가 맞물려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애플 측에서도 신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늦게 나왔던 부분들이 일단 이번에 아이폰 16이 네. 다음 달이죠. 다음 달 9일 날 이제 제품 공개 행사를 열고 나서 한 20일 정도 뒤에 좀 출시를 한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국내에는 지금 출시를 1차로 지금 잡을지 안 잡을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기다려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텔리전스입니다.
결국 이제 아이폰 16에 지금 제가 어제까지 확인했을 때는 인텔리전스를 지금 느냐 안 느냐에 대한 그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긴급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번 아이폰 16에 인텔리전스를 탑재를 시킬지 아니면 그냥 시키지 않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인텔리전스 부분들은 탑재 가능성 여부로만 좀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결국 이제 AI 핸드폰 쪽으로 많은 발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일단은 아이폰 쪽에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 6죠. 6랑 그리고 플립 6 부분들을 선보였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일단 이게 저도 일단 폴드 6로 바꿨습니다. 네, 저도 폴드3를 바꾸긴 했는데 이게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폴드 3를 썼었다가 6랑 바꿔보니까 굉장히 가벼워지고 뭔가 폴드 유저들한테 확 와닿을 수 있을 만한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다 보니까 더더욱 여기에 AI라는 부분들을 접목을 시켜서 더욱더 인기를 끌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폴더블 폰이 시장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OLED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OLED 수요도 당연히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국 쪽에서 굉장히 맹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에 있어서 화웨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다만 아직까지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따라가기는 다소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인기 광풍을 봤을 때 이번 아이폰 16이 나왔을 때 당시에는 이 인기가 또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또 이제 아이폰을 쓰시는 유저분들은 아이폰만 쓰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갤럭시로 넘어가지 않고 그 아이폰만의 그 감성 부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인해서 아이폰에 대한 이 부분들에 계속해서 써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교체 수요가 중국 쪽에서도 맞물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시기에 딱 맞춰서 하반기 또 성수기가 지금 맞물려 있는 시기에 아이폰 16에 대한 부분들이 제품 공개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은 하반기에도 아이폰 관련주도 들썩들썩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좀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안에서도 저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LG 이노텍을 당연히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이폰 관련주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OLED 관련주라든지 뭐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예, 우리가 이제 아이폰 많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만 뭐 주가 흐름에는 최근 들어서 그렇게 영향을 많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되게 많죠. BH라든지 그리고 뭐 방금 전에 말씀하신 LG 이노텍 정도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아이폰 16이 나오면서 그에 따른 시장의 관심도라든지 교체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저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전장 쪽에서의 매출이 늘어났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LG 이노텍이 만들어내고 있는 매출에서의 80% 이상이 애플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LG 이노텍이 애플의 주가를 거의 따라간다라고 보셔도 좋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애플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M7 중에서는 가장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폰 쪽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레포트에서는 애플 쪽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전장 쪽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 BH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관련해서 종목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LG 이노텍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LG 이노텍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보자면 이제 전장 쪽에 대한 매출이 잡히기 시작을 했다.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OLED도 말씀을 하셨는데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되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최근 주가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LG 디스플레이 주가를 본다라고 한다면 아주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종합 주가 지수보다는 탄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OLED 쪽에 대한 모멘텀들 같은 경우는 받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상반기 때는 OLED 관련주라든지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특히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는 우리가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관련해서 이제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이 딥페이크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디지털 트윈 쪽과도 엮이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노뎁이라는 기업이 주가의 변동성이 많이 나왔는데 이노뎁이라는 기업이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메타버스 쪽으로도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당장에는 메타버스 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겠지만 제 생각에는 하반기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장주 쪽,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되지 못했었던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메타버스 같은 기업군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이 굉장히 오랜만에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반등을 하더라고요. 뭐 실리콘 VT라든지 실리콘2 같은 경우 실리콘2도 좀 반등을 줬는데 오늘 특징적인 게 LG 생활건강이나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형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본부장님이랑 방송을 많이 하면서 네네. 또 이제 화장품 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셔가지고 화장품 쪽이 이제 오늘 보니까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왔던데 네. 본부장님께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트렌드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뭐 일시적으로 대형주들 많이 못 올라왔으니까 올라왔다라는 그런 기술적 반등이 그칠 거라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지금 올라오는 부분으로 좀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최근에 좀 기간 조정이 좀 잘 나왔던 상황이었고 기간 조정 이후에 지금 화장품들로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부분들만 놓고 보면은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대부분 지금 나와주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안에서도 일단은 화장품 쪽에 대한 추세를 살펴보게 되면은 실리콘2를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고가 대비해서 지금 주가 조정이 좀 잘 나온 상황에서 단기평 부분에서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려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리콘2가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긴 하지만 이 박스 하단을 만약 이탈을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화장품 쪽 랠리는 계속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화장품 쪽에 대한 부분들을 공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리콘2를 좀 첫 번째로 추세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덧붙여서 말씀을 해드리고요. 하반기 내내 저는 뭐 화장품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을 또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원전 쪽이지 않을까 또 생각도 많이 하게 하고 있어요. 사실 원전이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죽었습니다. 수급도 그렇죠. 많이 죽고요. 또 기대감도 많이 죽었고 이게 결국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수주를 따내고 나서 앞으로 원전주들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고 실적도 좋아질 만한 그런 계기들이 발판이 마련이 됐는데 여기서 딱 태클이 걸려왔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서 원천 기술에 대한 침해 부분들에 있어서 소송을 일단은 걸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 생각보다 장기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체코 원전 수주까지도 일단은 못하는 거 아닌지라는 그런 우려감이 일단 들어와 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년 3월이죠. 내년 3월까지 본계약 전에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좀 협의 부분들이 잘 마무리가 돼야만이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진행이 잘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만약에 내년 3월까지도 이게 협의가 완만하게 이루어지지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본계약까지도 무산을 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우려감도 일단은 남겨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제가 이제 오늘 나왔던 이슈를 보니까 일단 웨스팅하우스에서는 계속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체코 쪽에서는 일단은 반응이 뭐 여전히 국내 쪽에 지금도 조금 더 많은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 이게 중요한 게 우리는 원전 쪽을 수출하려면은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또 이게 미국 정부에서 웨스팅하우스가 또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에너지부에 대한 승인 권한을 웨스팅하우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국 쪽에 대한 부분들의 승인은 받아야 되지만 웨스팅하우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웨스팅하우스 간의 이 협의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국내에서도 뭐 계속해서 협업을 하고 있다. 뭐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주가에 딱 움직임만 놓고 보면은 문제가 없다는 듯이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조정이 나와주고 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원전주도 한 번쯤 바라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제가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뭐 원전주들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혹시 대표님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섹터 있으신지? 네, 저도 뭐 원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 시장에서 자금이 많이 몰리는 쪽은 바이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이 테크 기업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이제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들어갔고 뭐 CDMO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변동성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전통적인 제약사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도 동아 소시홀딩스라든지 녹십자 같은 기업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종근당이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동종 업체들에 비해서 약 30% 정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임상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의 코멘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관심도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강력한 시세가 조금씩 붙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일의 음봉, 전일 굉장히 큰 음봉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음봉을 전부 다 집어삼키는 강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추가적인 우상향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종근당이라는 기업을 전통적인 제약사로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길게 보시면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내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9월 달에 금리 인하 전후로 해서 한번 잘라냈다가 다시 공략해도 좋을 것 같으니까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원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렸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드렸기 때문에 좀 많은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